요즘 주식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죠. 솔직히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처음에는 다들 스마트폰으로 가볍게 개인 계좌 하나 만들어서 시작하시거든요. 접근하기도 쉽고 관리도 편하니까요. 그런데 투자를 잘해서 주식이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원 이렇게 단위가 커지기 시작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편하던 개인 계좌가 어느 순간 감당하기 벅찬 세금 폭탄으로 돌변하거든요. 기껏 밤잠 설쳐가며 번 수익인데 절반 가까이를 세금하고 건보료로 토해내고 나면 정말 억울해서 잠이 안 와요. 이게 바로 진짜 부자들이 그 번거로움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가족법인을 만드는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개인 명의의 투자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세금은 물론이고 자녀를 위한 자산 승계까지 어떻게 우아하게 풀어낼 수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쉽게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미국 주식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개인 명의로 미국 주식을 했을 때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벽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예요. 미국 주식으로 수익이 나면요, 1년에 25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는데 250만 원을 넘는 수익 전체에 대해서 무려 22% 세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미국 주식으로 1년 동안 약 5천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250만 원을 빼면 4,750만 원이죠. 여기에 22%를 곱하면 1,000만 원이 넘는 세금이 나옵니다. 종목 발굴하느라 들인 노력하고 마음고생에 비하면 정말 뼈아픈 지출이잖아요. 게다가 더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이 국내 주식으로 5천만 원을 벌었을 때 대주주만 아니라면 세금이 0원이거든요. 한 푼도 안 내요. 그런데 똑같은 5천만 원인데 미국 주식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000만 원을 떼이는 거예요. 옆 사람은 안 내는데 나만 내는 셈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첫 번째 현실입니다. 자, 두 번째 벽입니다. 배당의 역설과 건보료 폭탄이 있죠. 그래도 5천 벌어서 1,000만 원 세금 내는 거면 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주식의 진짜 꽃은 배당이잖아요. 그런데 이 배당금도 규모가 커지면 그야말로 독이 든 성배로 변합니다. 배당으로 1년에 4천만 원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우리나라 세법은요, 이자하고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15.4%를 떼고 깔끔하게 끝내줍니다. 그런데 이 한도를 단돈 1원이라도 넘는 순간 상황이 완전 달라져요. 내 근로소득, 사업소득하고 전부 합쳐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버리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원래는 배당만 따로 떼서 낮은 세율로 계산해주던 걸 이제부터는 내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나 사업으로 번 돈하고 다 합쳐서 한 덩어리로 보고요, 이거에 대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율 구간이 확 올라가 버립니다. 병원 원장님이나 고소득 직장인, 사업가 대표님들은 이미 본업 소득이 높아서 최고 세율인 40%에서 45% 구간에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3천만 원 배당을 받아도 거기에 높은 세율이 붙어서 1,200만 원 넘게 세금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건강보험료예요. 소득이 늘어난 만큼 건보료가 다시 계산돼서 훅 올라가거든요. 이게 바로 건보료 폭탄이에요. 기껏 받은 배당금에서 세금 떼고 건보료까지 떼이고 나면 수중에 남는 건 반토막입니다. 복리로 굴려서 자산을 키우겠다는 계획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벽은 뭐가 있을까요? 2025년에 막혀버린 배우자 증여입니다. 미국 주식 해보신 분들은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배우자한테 증여해서 세금 아끼는 방법도 있지 않아? 맞습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아주 강력한 비장의 무기가 있었거든요. 부부간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건데요. 3억 원에 산 주식이 6억 원으로 올랐을 때 그냥 팔면 3억 원 차익에 대한 세금 6천만 원을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팔기 직전에 배우자한테 증여하면요, 배우자는 6억 원짜리 주식을 세금 없이 받고 이 6억 원이 새로운 취득 단가가 됩니다. 여기서 취득 단가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이 주식을 얼마에 샀냐, 그 기준 가격이에요. 세금은 판 가격에서 이 산 가격을 뺀 차익에만 붙거든요. 그러니까 산 가격이 6억으로 새로 잡히면 받자마자 바로 6억 원에 팔아버릴 경우 산 가격하고 판 가격이 똑같아져서 차익이 0원이 되는 거예요. 양도세가 한 푼도 안 나온 후 완벽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걸 과세 당국이 그냥 둘 리가 없겠죠. 2025년부터 세법이 바뀌면서 이 방법은 사실 막혔습니다. 이제는 배우자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더라도 증여받은 날로부터 최소 1년 이상은 보유해야 그 6억 원이라는 가격을 인정해줘요. 만약 1년을 못 버티고 팔아버리면요, 취득가가 다시 옛날 가격인 3억 원으로 돌아가서 결국 세금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리스크는요, 이 1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주식 시장에서 1년은 정말 길거든요. 6억 원이 될 수 있었던 주식이 8억이 될 수도 있지만 폭락장이 오면 3억으로 반토막이 날 수도 있잖아요. 세금 몇 천만 원 아끼려다가 원금 수억 원을 날릴 수 있는 시한폭탄을 떠안게 된 거예요. 결국 이제 개인 명의 안에서 방법을 찾는 시대는 끝났고요. 투자를 담는 그릇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해결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바로 가족 법인입니다. 똑같은 수익을 내도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룰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까 개인이 5천만 원 수익을 내면 22% 적용돼서 1,000만 원 정도 세금을 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법인으로 하면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가 붙습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까지는 단 10%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수익에 10%만 적용돼서 세금이 500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개인일 때보다 세금이 정확히 반토막 나는 거죠. 여기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예리한 질문을 하세요. 이자나 배당만 받는 소규모 법인은 10% 혜택 안 주고 20% 때린다고 하던데요? 이렇게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런데 해결책이 있어요. 법인을 설립할 때 단순히 이자나 배당만 받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고 팔아 차익을 얻는 걸 주업으로 하는 기타 금융 투자업으로 등록하고 세팅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유권 해석에 따르면 이 경우 페널티 없이 정상적으로 10%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배당금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받으면 최고 45% 세금에 건보료 폭탄을 맞지만 가족법인이 배당을 받으면 그냥 법인의 수익일 뿐이에요. 2억 원이 안 넘으면 배당금에도 10%만 내면 끝이고요. 무엇보다 법인이 번 돈은 내 개인 소득이 아니니까 내 건강보험료에는 단 1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건보료 걱정 없이 배당을 법인 통장에 쌓아두고 계속 재투자할 수 있는 완벽한 복리머신이 탄생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요, 15년 2월 결손금입니다. 법인의 또 다른 강력한 무기는요, 바로 손실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투자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가 나는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은요, 손익을 계산하는 유통기한이 딱 1년이에요. 작년에 1억 원을 손해보고 다 팔았더라도 올해 1억 원을 벌면 전체로 보면 본전 빵원인데도 올해 번 1억에 대해서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됩니다. 당해보신 분들은 진짜 허탈하다고 하시거든요. 분명 2년 동안 본전인데 세금만 냈으니까요. 하지만 가족법인은 이 손실을 무려 15년 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걸 2월 결손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작년에 법인 계좌에서 1억 원 손실이 났다면 장부에 적어둬요. 그리고 올해 1억 원이 이익이 났을 때 작년에 마이너스 1억을 끌고 와서 올해 플러스 1억하고 퉁치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 빵원이 되니까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겁니다. 15년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있으니까 장기 투자할 때 멘탈이 흔들릴 일이 없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여섯 번째는요, 우아한 부의 승계입니다. 사실 자산가 대표님들이 가족법인을 만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따로 있어요. 바로 부의 승계예요. 내 이름으로 자산을 수십억 불려받자 나중에 자녀한테 물려줄 때 최고 50%의 상속세, 증여세로 국가하고 반반 나눠야 되거든요. 하지만 처음 법인을 세울 때부터 자녀를 주주로 참여시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법인 지분을 부모는 각각 5%씩만 갖고 두 자녀한테 45%씩, 그러니까 합쳐서 90%를 쥐어줍니다. 이 법인이 미국 주식으로 10억 원의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이 10억 원은 누구의 돈일까요? 지분율 90%를 가진 자녀들의 가치로 자연스럽게 귀속됩니다. 부모가 내 통장에 있는 현금 9억을 자녀한테 그냥 이체했다면 끔찍한 증여세를 맞았겠지만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이 스스로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번 거니까 당장 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미국 주식이 오르는 만큼 내 자녀의 자산이 합법적으로 커지는 가장 우아한 승계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투자만 잘하면 그 수익이 세금 폭탄 없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가도록 미리 길을 깔아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법인의 돈이 묶이면 마음대로 못 빼쓰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녀가 법인 임원으로서 리서치나 투자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면 합법적으로 급여를 줄 수 있고요. 이익이 쌓이면 배당을 할 수도 있어요. 또 훗날 낮은 세율에 퇴직금 형태로
아니면 목돈을 꺼낼 수도 있고요. 여기에 배우자 이익 소각 같은 좀 더 고급 기술까지 더하면 세금을 크게 줄이면서 현금화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들만 아는 전유물 같았던 이 법인이라는 무기를 이제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세금 누수 없는 온전한 복리의 마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 세법은 개인의 상황마다 적용이 다르고 계속 개정되니까 실제 설립 전에는 꼭 전문가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구조를 잡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강력한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